1. 경영정보의 숨은 보물, 재무 비율이란. 모두가 아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2010년 시즌에는 타자로서 도루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 타율은 3할 6푼 4리를 기록했고 2루타 이상 장타율을 의미하는 장타율은 0.667%, 6할 6푼 7리였다. 출루율은 4할 4푼 4리로 역시 1위였다. 이대호 선수의 타율 속에 타석, 타수, 안타수 등 다양한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 숫자와 숫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재무 비율. 타율 3할 6푼 4리라는 것은 안타를 칠 비율이 36.4%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이대호 선수는 478번 투수와 승부를 해서 174번의 안타를 쳤으며 174를 478로 나누어 3할 6푼 4리가 되는 것이다. 야구에서는 퍼센트를 쓰지는 않는다. 투수와 이루어진 478번의 승부는 478타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선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볼넷을 얻거나 보내기 번트를 쳤을 때는 투수와의 정면 승부로 펼친 것이 아니므로 타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타율이라는 정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타석, 타수, 안타수라는 세 가지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된다. 타석, 타수, 안타수, 타석, 타수, 안타수. 물론 타석이 몇 번 들어섰고 몇 타수를 기록했으며 몇 개의 안타를 쳤는지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나열해서 야구팬, 야구 관계자, 스포츠 전문가 기자 등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율로 3할 6푼 4리라는 숫자의 정보가 더 이해가 쉽고 유용하며 빈번히 활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비율이 활용되는 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또한 여러 가지 정보의 관계를 비율로 재가공해서 직관적이고 의미 있는 정보로 다시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영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재무 비율이다. 재무 비율은 재무 분석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며 회계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기판 또는 건강 진단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 재무 비율을 구하려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큰 오해이다. 모든 해석은 대부분 기본적인 나눗셈으로 계산된다.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숫자들을 다른 정보의 숫자로 나눈 뒤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게다가 재무 비율에 대한 기초 정보는 이미 재무제표에 나와 있으므로 정보 수집과 계산보다는 해석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재무 비율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재무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이 수행한 온갖 경영 활동을 요약하는 재무제표는 경영 정보의 보물창고이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기업이 가진 강점 및 약점 정보를 대부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영 자료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고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소용이 있다. 재무제 분석은 정보의 보물창고인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꺼내어 상호 연결시켜 의미 있는 재무 비율을 산출하고 비교하는 것으로서 보물을 더욱 빛이 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제 재무 비율의 산출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다음 각각의 질문을 답해보자. 질문 1. 동종업종 A사와 B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매출 정보액은 다음과 같다.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매출액 A사 1,000억, B사 500억. 주어진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매출액이 높은 A사가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이다. 질문이 동일업종 A사와 B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총자산 정보는 다음과 같다.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A사 1조, B사 500억. 자산 총계의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번에도 당연히 자산 규모가 큰 회사가 안정성이 높을 것이므로 A사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질문 3. 동일 업종 A사와 B사의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재무제표의 총자산 정보는 다음과 같다.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앞서 두 가지 정보를 함께 본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번에는 B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자산 규모가 다른 두 기업의 매출을 살펴보면 A사는 1조의 자산을 가지고 10%라는 1,000억 원대의 매출밖에 올리지 못했다. B사는 5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100%에 해당하는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 만약 총자산이 다른 두 회사가 똑같은 매출을 기록했다면 총자산이 큰 회사는 자산 이용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반면 총자산이 적은 회사는 적은 자산으로 큰 매출을 올렸으므로 상대적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단지 재무상태표의 총자산과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라는 두 개의 정보를 붙여 놓기만 했을 뿐인데 자산 이용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그냥 두 개의 정보를 나열한 것만 해도 질문을 접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매출액과 자산을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그만큼 비율 정보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 등장한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재무 비율이다. 회사의 자산 규모 대비 매출액이 상승하면 이 숫자가 커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작아진다. 총자산 회전율은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이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 기업 간의 비교를 한다면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더욱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A사의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 1,000억 나누기 자산 1조 0.1 회전이다.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500억 나누기 자산 500억 1회전이다. 서로 다른 항목이 만나면 전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서로 다른 항목이 만나면 전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각자 그룹이나 솔로로 활동하던 가수들이 모여 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조합이 색다른 시너지를 내는 모습도 재미있고 그들이 부르고 익숙했던 곡도 다른 멤버들과 함께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린다. 이것은 마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각기 다른 특정 항목을 연계하여서 의미 있는 다른 정보를 산출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엇에 기준하여 연계되는가? 재무자산 회전율을 통해 재무비율 산출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하였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의 항목과 손익계산서의 수익, 비용의 항목의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앞서 A사와 B사를 비교했던 것처럼 재무비율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흔히 벤치마크라고 불리는 비교 기준치가 필요하다. 흔히 경쟁기업이나 선도기업 또는 산업평균 비용 등 벤치마크로 이용된다. 또한 이 한 기업의 전년도 재무비율이 벤치마크가 되기도 한다. 전년도 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추세 분석이라고도 한다. 재무비율의 분석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재무제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계산 절차에 따라서 분석할 기업의 비율을 계산한다. 둘째, 계산한 비율의 표준 비율, 즉 산업평균 비율 등과 같은 적절한 벤치마크와 비교한다. 세 번째, 비교 결과를 놓고 분석 대상의 기업의 재무 건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재무 비율의 성격에 따라서 영역별로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으로 분류한다. 안수성헐. 안정성 비율은 재무 상태와 관련돼 단기 자금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및 장기적인 지급 능력과 재무 건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단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및
장기적인 지급 능력과 재무 건전성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성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성과를 측정한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성과를 측정한다. 성장성은 기업의 규모와 매출 등의 성장성을 측정한다. 활동성,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측정한다. 활동성,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측정한다. 성장성, 기업의 규모와 매출 등 성장성을 측정한다. 재무 비교, 재무 비율, 유동성, 비유동성, 안정성,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안정성,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8가지.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하고 판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의 손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회계 인사이트. 좋은 기업과 좋은 배우자의 공통점. 결혼, 현실, 수익성, 안정성, 안수, 성활. 황땡땡씨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번번이 이상한과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다. 고민 끝에 최고의 결혼 컨설턴트라는 강 컨설턴트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 먼저 이상형이 무엇이냐는 강 컨설턴트의 질문은 황땡땡씨는 외모는 배우 누구누구 스타일이고 운동 실력이 있었으면 하고 감미로운 노래를 잘 불렀으면 합니다 라고 답했다. 강 컨설턴트는 고개를 저으면서 땡땡씨는 지금 환상 속에 있군요. 그런 낭만적인 이상형은 연애할 때 중요할 수는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랍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정작 중요한 현실적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군요. 궁금해진 황땡땡씨는 배우자의 현실적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좋은 배우자의 기준은 첫째, 안정성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소유하는 집이나 차 등 자산은 자산은 물론 혹시 숨겨놓은 빚, 카드 연체, 보증을 선 건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수익성입니다. 연봉은 높고 꼭 좋은 배우자감은 연봉이 높다고 꼭 좋은 배우자감은 아닙니다. 씀씀이가 커서 저축은커녕 지출하기가 바쁘다면 문제가 됩니다. 셋째, 성장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지, 직장 내에서 승진할 만한 인물인지, 사업가라면 하고 있는 일이 성장 가능성을 과거 추세를 보면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는 활동성입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자산과 전도 유망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력이 약하거나 끈기가 없어 오래 활동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 좋은 기업에도 정확히 들이맞습니다.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을 고루 갖춘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계속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인 것이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황땡땡씨는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저는 배우 땡땡땡 같은 이 외모의 성격 좋고 운동과 노래를 잘하면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이 모두 뛰어난 배우자를 찾아야겠군요. 과연 황땡땡씨는 원하는 짝을 만날 수 있을까?